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오늘은 게임 이론의 바이블이죠. 김영세 교수님의 책을 가지고 아주 흥미로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어쩌면 상식을 확 뒤엎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바로 성과급보다 고정급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그 비밀을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회사 사장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직원들이 좀 더 열심히, 아주 열정적으로 일하게 만들고 싶어요. 그럼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열의 아홉은 당연히 일 잘하면 보너스를 팍팍 줘야지. 즉, 성과급을 생각하실 겁니다. 이게 뭐 가장 합리적이고 당연한 방법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경제학은 때로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질문을 던집니다. 게임 이론 모델을 통해서 차근차근 따져보면 이 명백해 보이는 정답이 사실은 최선의 선택이 아닐 수도 있다는 아주 놀라운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정말 흥미롭지 않으세요?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주인 대리인 문제라는 개념을 알아야 해요. 말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사장님, 즉 주인이 직원, 대리인을 고용했는데 이 직원이 사무실에서 진짜 열심히 일하는 건지 아니면 몰래 인터넷 쇼핑을 하는 건지 하루 종일 감시할 수는 없잖아요. 바로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주인은 성과가 잘 나오길 바라고 대리인은 이왕이면 좀 편하게 일하고 월급은 많이 받고 싶어 하니까요. 서로 원하는 게 다른 거죠. 자, 그럼 이제 구체적인 숫자를 가지고 이 상황을 하나의 게임으로 만들어 볼게요. 여기 주인과 대리인이 있습니다. 대리인이 정말 열심히 일하면 프로젝트 성공 확률이 80%까지 올라가요. 그런데 만약에 좀 설렁설렁, 태만하게 일하면 성공 확률이 60%로 뚝 떨어집니다.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주인은 200만 원을 벌고 실패하면 40만 원을 벌어요. 대리인이 노력하느냐 마느냐가 성공 확률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주인, 즉 사장님의 입장에서 머리를 싸매고 고민할 시간입니다. 아,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직원이 열심히 일하게 만들어야겠어 라고 마음먹었다면 과연 어떤 월급 체계를 만들어야 할까요? 그리고 그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자, 여기서 첫 번째 핵심 숫자가 나옵니다. 게임 이론에서는 대리인의 입장에서 먼저 계산을 해봐요. 대리인 입장에서는 태만하게 일할 때 기대하는 보상보다 빡세게 일했을 때 기대하는 보상이 더 커야만 열심히 일할 동기가 생기겠죠? 그 아슬아슬한 경계선을 딱 맞춰주는 최소 금액을 계산해보니까 성공했을 때 보상으로 최소 144만 원은 줘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와, 생각보다 금액이 꽤 크죠? 좋습니다. 우리는 이제 대리인이 열심히 일하도록 만들었어요. 그 대가로 성공하면 144만 원을 주기로 약속했고요. 자, 그렇다면 이 계약 조건 하에서 주인은 과연 얼마를 벌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가 진짜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저랑 같이 한번 차근차근 계산해 볼까요? 기대 수익을 계산하는 건 아주 간단한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성공했을 때 내가 얼마를 버는지 보고, 둘째, 실패했을 때 얼마를 버는지 보고, 마지막으로 각각의 경우에 확률을 곱해서 더해주면 끝입니다. 아주 논리적인 과정이죠. 자, 계산 들어갑니다. 먼저 성공할 경우 확률은 80%죠? 이때 주인은 200만 원을 벌지만 성과급으로 144만 원을 줘야 하니까 실제 손해지는 돈은 56만 원입니다. 다음은 실패할 경우 확률은 20%입니다. 이때 주인은 40만 원을 버는데 이 계약에 따르면 성과급 144만 원은 똑같이 줘야 해요. 그럼 오히려 104만 원 손해를 보게 됩니다. 자, 이 두 가지 경우를 확률에 맞춰서 더해보면 주인의 최종 기대 수익은 놀랍게도 24만 원이 됩니다. 다시 정리해 볼게요. 대리인이 열심히 일하게 만들려고 비싼 돈을 쓰기로 했더니 그 결과 주인이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고작 24만 원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나요? 이게 정말 최선일까? 혹시 다른 방법은 없을까? 자, 이제 우리의 상식을 한번 뒤집어 볼 시간입니다. 그렇게 복잡한 성과급 말고 아예 판을 바꿔서 성공하든 실패하든 무조건 똑같은 금액을 주는 고정급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는 81만 원의 고정급을 준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이 81만 원은 대리인이 다른 데 안 가고 그냥 여기서 일할게 라고 마음먹게 하는 최소한의 금액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이 있어요. 고정급을 받으면 대리인 입장에서는 굳이 힘들어서 열심히 일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대리인이 태만하게 일할 거라고 가정해야만 합니다.
고정급 계약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명확하게 정리해 볼게요. 대리인은 이제 열심히 일하지 않을 겁니다. 그 결과 프로젝트 성공 확률은 80%가 아니라 60%로 뚝 떨어지게 되죠. 아니, 사장님 입장에서는 딱 봐도 손해보는 장사 같잖아요. 네, 맞아요. 성공 확률이 떨어졌으니까 당연히 결과도 더 나빠질 거라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섣부른 판단은 금물입니다. 경제학은 언제나 숫자로 말하거든요. 자, 이 상황에서 주인의 기대 수익을 다시 한번 계산해 봅시다.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와,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계산해 볼까요? 성공 확률은 60%죠. 이때 수익은 200만 원에서 고정급 81만 원을 뺀 119만 원입니다. 실패 확률은 40%고요. 이때는 40만 원에서 81만 원을 빼야 하니까 41만 원 손실이 납니다. 자, 이 두 값을 확률에 따라 더해보면 주인의 기대 수익은 무려 55만 원이 됩니다. 자, 이제 두 결과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볼까요? 성과급 계약은 대리인을 열심히 일하게 만들긴 했지만 주인의 수익은 24만 원에 그쳤어요. 반면에 고정급 계약은 대리인이 설렁설렁 일하는 걸 감수했지만 주인의 수익은 55만 원으로 훨씬 높습니다. 정말 극적인 반전 아닌가요? 김영세 교수님의 책에서는 이 상황을 이렇게 아주 명쾌하게 설명합니다. 대리인이 열심히 일하게 만드는 데 들어가는 그 비용이 그 노력으로 얻는 이익보다 훨씬 더 컸다는 거죠. 차라리 싼 값에 낮은 성공 확률을 받아들이는 게 더 이득이었던 겁니다. 아니, 왜 이런 역설적인 결과가 나온 걸까요? 핵심은 바로 비용입니다, 비용. 80%라는 아주 높은 성공 확률을 사기 위해서 지불해야 했던 144만 원이라는 성과급이 그냥 너무 비쌌던 거예요. 그 추가적인 20%의 성공 확률을 얻는 데 드는 돈이 그로 인해 늘어나는 기대 수익보다 훨씬 컸던 거죠.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흥미로운 게임 이론 모델의 핵심을 딱 정리해보고 여러분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볼 만한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의 핵심 3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첫째, 성과급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둘째, 눈에 보이지 않는 노력을 돈으로 사려면 생각보다 엄청나게 비쌀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때로는 완벽한 100점을 추구하기보다 적당한 수준을 낮은 비용으로 유지하는 게 훨씬 더 똑똑한 전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실 차례입니다. 오늘 배운 이 모델을 우리 현실 세계에 한번 적용해 본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개인의 성과를 하나하나 측정하기가 아주 어렵거나 혼자 잘하는 것보다 팀워크가 훨씬 더 중요한 일, 또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창의적인 시도를 계속해야 하는 그런 직업들. 이런 분야에서는 어쩌면 복잡한 성과급보다 안정적인 고정급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이 궁금하네요.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